10집 앨범으로 돌아온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네. 아직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한 3분의 1만 돌아왔습니다. 코빼기만 좀 붙였다고 했잖아. 저희 이번 앨범이 어떻게 보면 과거를 뒤돌아보는 회상하는 느낌의 앨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과거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옛날에 발표했던 노래 있잖아요. 죽일 놈이 되게 오랫동안 노래방에서 1등을 했다고. 진짜 저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노래방에서 인기 많은 것만 알고 있었지 14년간 힙합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그죠. 입을 통해서 불려졌구나. 그러니까 이 네. 죽일 놈이라는 노래가 네.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 와, 살릴 놈이었네. 완전.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효자놈이었네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저작권 들어왔구나. 진짜 고맙게도.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노래가 또 됐네요. 그래서 죽일놈도 그렇지만 다른 노래들도 옛날 노래를 계속 많이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SNS 계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사연들을 조금씩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연들 중에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노래들을 통해서 뭐 추억이나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좀 뭐 댓글이나 DM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죠. 엄청나게 많은 DM들이 왔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는데 네. 볼까요? 좀 사연을 좀 그죠. 읽어드리면. 정규 더블 다이너마이트 파도 20대 초반 버스비 아까워서 매일 1시간가량 걸어서 집에 갈 때 반복 재생한 기억이 있네요. 살도 빼고 계절 냄새도 맡고 좋았습니다. 살까지 빠졌다.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그죠. 그게 걸어 다니면서 그 이어폰에다가 귀에 꽂고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잖아요. 파도란 노래는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듣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가을 정도가 됐을 때 걷기 좋은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오히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운 게 지나가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했던 콘서트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파도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팔로알토도 직접 와가지고 같이 부르고 그 좋은 부분이 추억이었어요. 좋았어. 팔로알토 부분이 안 그래도 그 노래 꽤 좋은데 네. 라이브로 저희는 진짜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셋 다 틀렸어요. 엉망진창이었지만 셋 다 조금씩, 그것도 티 안 나게 한 마디씩 틀린 게 진짜. 딱 그 가사를 또 약간 보고 싶어가지고 프롬프트 앞에 서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열심히 잘 해냈습니다. 정규 6집 디질로그 2분의 1에서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고등학교 때 전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저녁을 기다리는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가지고 가게 된 2012 아메바 후드 콘서트 티켓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다이나믹 듀오 디질로그 2분의 1에 수록된 프리셔스 러브입니다. 사랑합니다 다듀 형님들. 와, 고무신이라서 여성분인 줄 알았더니 형님들이라고. 남자네. 프리셔스 러브라는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 어떻게 보면 조금 다주 노래들 중에 깔리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를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보면 진짜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진보가 딱 우리 작업실 와가지고 이거 막 비트 만들면서 악기 갖고 와서 막 그치. 실시간으로 막 두들겼던 그래서 우리가 때가 홀딱 생각나. 빠져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해보자 그거 시작했는데 다시 쓰는 이력서. 이 노래만큼 저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는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길이었습니다. 겨울이고 멍하니 신호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날따라 그냥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의 응어리들이 이 노래로 싹 가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본가에서 뛰쳐나오듯 홀로 상경에서 인천에서 자리 잡는 중에 이 노래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6살 터울의 언니 덕분에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다이나믹 듀오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그 어린 아기 때 들어도 노래가 다 좋더군요. 콘서트는 딱 2번밖에 못 갔습니다. 듀티 프리 그리고 22년 11월에 했던 콘서트요. 영종도에서 무대해 주신 것도 봤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과 둘이서요. 봤어요. 오늘도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하니 운동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저희가 진짜 힘들 때 만든 노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막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살았거든요. 뭐 열심히 좀 했는데 다 보상받았다는 느낌 들진 않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냥 할 거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악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밤마다 이번 거 잘 돼야 돼. 이번 거 잘 될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걸 좀 어느 정도 여기다 다 쏟아부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앨범 작업을 했었고 그 첫 곡이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표현이 잘 된 곡인데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첫 번째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그 과정까지 좀 되게 스토리텔링으로 좀 써낸 건데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간과 그 시간을 이겨내서 조금이라도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 노래가? 이 노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청담동의 그 압구정의 유명한 그 파스타 집에서도 네. 지금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공사하고 막 그럴 때 진짜로 몽고네? 막 돈이 없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박아서 공사를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직원들도 직원이라고 그 동업자끼리 서로 진짜 우리 여기다 내 인생 거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다 했대. 근데 그거 할 때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 힘이 됐다고. 저희도 이 당시 회사 만들 때 진짜 모아놓은 쌈짓돈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셋이서 모았던 그 돈으로 정말 소중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 사무실 13평밖에 안 되는데 14평밖에 안 돼. 그 안에 녹음 부스도 있고 직원들 책상도 다 있고 그래서 그치. 낮에는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고 퇴근하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녹음하고 막 이렇게 앨범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 그걸 다 쏟아붓고 하는 게 되게 좀 두렵기도 한 거잖아. 어떤 모험이니까 큰 모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들에 대한 표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초등학생 시절 대표한 노래, 중학생 시절을 기억하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추억을 회상하게 해주는 노래, 2013년 7집 앨범 럭키 넘버스에 수록된 거품 안 넘치게 따라줘 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누나와의 첫 연락을 할 때 각자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풋풋한 상황에서 제가 추천했던 노래여서 다주 7집은 제 고등학생 때를 떠올리게 해주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나의 꿈을 발표할 과제로 아메바 컬처 명패 만들어서 발표하고 프라이머리님 가면까지 만들었습니다. 인증 가능하대요. 이 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많이 사랑을 받은 노래 중에 하나죠. 네. 누나랑 막 연락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음악. 이 노래 들어봐.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들어봤어? 들어봤어? 썸 탈 때 사실은 예. 말 걸기 되게 좋은 매개체가 음악이야. 근데 노래 너무 많이 보내면 질리잖아. 알지? 중간 적당히 멈춰야 되는데. 우리 윤성이도 음악을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정규 4집에 수록되어 있는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노래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네네. 서울에서 처음 원룸 자취를 시작할 때 한창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에는 늘상 먹었던 집밥이 항상 그리웠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름하곤 했어요. 덕분에 주말마다 어머니 밥상을 먹으러 돌아가서 부모님도 걱정 없이 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젠 본가 가까이에서 자취하는데 집밥이 그리워지면서 항상 셀 리스트에 넣어두고 본가로 출발하곤 합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집밥이 제일 그리울 텐데 사실 저희도 그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최자네 집 최자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국 먹고 맛있어서 바로 달려가서 만든 곡이기도 하고 그 집밥 참 그리워요. 예.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와서 살면서 가끔 엄마가 해준 그 맛있는 밥들이 정말 그립고 그 반찬들이나 맛이 그 기억하면 입안에도 그 맛이 맴돌아요. 그 간까지 약간 뭔가 그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음식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그런 사랑 이런 걸 먹는 거고 네. 관심을 받는 시절의 어떤 느낌이니까 나를 계속 생각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함께 살 때의 기분 이런 거에 대한 그리움인 것 같아. 이게 좀 타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부모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혼자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킬드런이라는 작가, 그 미술 작가가 이 노래로 버텼대요. 일본 유학생활. 일본에서 작가 생활할 때 이 노래로 정말 그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네, 봉재선 곡에 대한 사연이 있네요. 또 제 인생에 스며든 울 오빠들 노래는 봉재선입니다. 그 앨범이 나올 때쯤 저는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저는 오빠들의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는 술집마다 신청곡으로 신청했어요. 봉재선뿐만 아니라 오빠들 노래를 여러 곡 신청했지요. 술집은 음악을 반복 재생해서 특정 시간대가 되면 맨날 제가 신청했던 곡들이 메들리로 나왔답니다. 대책 없이 취하고 마시고 취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봉재선 북향 블루를 들을 때면 음악을 들으면서 재미나게 술을 먹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다디 오빠들의 노래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생생하게 만들어줘요. 100집까지 렛츠고. 그 신기한 것 같은 게 그 봉제선은 사실 약간 권태기의 그 연인 이야기잖아요. 좀 슬프기도 그렇죠. 하고 좀 이별에 가까워진 노래. 지금 이분들은 그 대책 없이 취하고 마시고 그랬을 시절에 이 노래가 생각난다는 거는 꼭 그 노래의 메시지나 그 이야기가 꼭 자기 인생에서 딱 그 순간에 딱 다가온다기보다 어떤 특정 그 시기? 그때 많이 들었던 음악도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정규 5집도인 노래 중에 잔도는 됐어요. 취직 준비가 길어져서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n분의 1도 부담스러워서 친구들과 술자리도 피하던 시기에 자주 들었습니다. 휘파람이 입술 사이가 아니라 빈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아니어도 버스기사를 알아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공 한번 살려보겠다고 사실은 관성으로 반쯤 포기하던 그 시기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때도 그랬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악을 막 발표했을 때는 그때 취업 전쟁이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아이들 받아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 맞아요. 잔돈 데서요는 그때 우리 작년 콘서트 했을 때 떼창이 나오더라고요. 랩이. 사실 이 노래는 뭐 후렴도 없고 그냥 벌스만 있는데 그죠. 휘파람만 나오고. 그 되게 떼창을 해주는 거 되게 신기했던 거 기억이 있어. 아마 그때 왔던 그 친구들 나이대에도 다 취업 준비를 했다든지. 뭐 그죠.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때 듣던 12MS 1집 엄마랑 노래방 갔을 때 불렀던 서울 블루스. 와. 와, 서울 블루스. 근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곡 중에 괜찮은 곡이지 않나. 이 서울에 대한 맞아. 그 시점에 서울에 대한 표현이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다 이게 그때그때 추억이 있네. 미래가 불확실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 취직 공부와 싸울 때 지하철에서 듣던 진격의 거인들. 광안대교에 출퇴근하면서 카오디오 풀 볼륨으로 듣던 2040. 셀 수 없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취직을 했을 거야. 출퇴근하면서 자동차 자기 차에서 듣던 이렇게 우리 음악이 이분의 인생에서 BGM으로 깔려 있었다는 게 되게 뿌듯합니다. 되게 뿌듯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음악을 만드는 걸로 일을 하는 거지만 되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면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이 계속 있었다는 게 우리도 그동안 열심히 했고 되게 고맙게도 많이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네요. 정규 1집 얘기 있는데 누나가 주얼리의 슈퍼스타를 찾으라고 했는데 실수로 찾게 된 다이나믹 듀오의 슈퍼스타. 그게 저의 형들과의 첫 추억이고 시작이었어요. 평생 함께 해줘요. 그렇게 우연히 좀 얻어 걸리는 건 좋아 언제나. 뭐 불면증도 있고 또 우연히 얻어 걸리는 곡들이 많죠. 하트브레이커라는 노래가 GD의 하트브레이커가 있었거든요. 그 동시 비슷한 때 발매가 근데 돼가지고 은근히 시기도 비슷해가지고 얻어 걸렸어요. 저희 노래가 뭐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뭐 도움 받지 않은 좀 덕을 좀 봤죠. 노래 자체는 되게 좀 마이너한 성향의 노래였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다이나믹 듀오의 제 인생 띵곡은 그걸로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귀에서 떠나지 않던 이어폰 속에 다이나믹 듀오는 플레이리스트에 언제나 존재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아이돌 때문에 다이나믹 듀오가 최애는 아니었지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오빠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의 순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최애에 등극한 우리 오빠들. 좋은 음악으로 함께한 시간이 많이 쌓인 만큼 어떤 상황도 다이나믹 듀오로 대변할 수 있는 팬이 되었지요. 그 시간과 마음을 다 표현해주는 노래가 그걸로 됐어라고 생각해요. 오빠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 조그마한 팬심도 오빠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쉽지 않은 일만 남은 요즘에 하루에 3번씩은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행복할 일이 많이 없는데 10번째 정규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은 진짜 반가운 거 있죠. 오빠들의 정규 앨범과 앨범 활동과 올해 콘서트까지 꼭 다 섭렵할 예정이에요. 조금만 더 자주 오래 만나요. 사랑해요 다이나믹 듀오. 아유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마지막은 그 느낌이 좋네.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돌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같이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갈 길이 간 거야. 예, 못난이들한테 빠지면 답이 왔나? 좀 뿌듯하네 우리가.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 10집 파트 1 발매 기념으로 이렇게 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음악에 담긴 추억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그죠.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되게 없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스케줄에 몸을 맡겨야 되고 주말도 없고 그래도 이럴 때 느끼는 거지만 다시 태어나도 뭐 이걸 했으면 좋겠다. 되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큰 행운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면서 오래오래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